안녕하세요, 베이트TV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이코패스인가요? 사이코패스들이신가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 구매자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렇게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다는 게 참 희한하기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들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보이는데, 이런 기사가 왜 올라왔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혁신 아이콘들은 다 또라이였죠. 사이코패스가 어쨌든 도라이와 좀 비슷한 단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도 또라이고 맞죠? 잭 도로시도 또라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또라이란 얘기네요. 저는 가끔씩 암호화폐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벽돌책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사전 같은 벽돌책 있죠. 정말 읽기 힘들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시간이 지속되고 지속될수록 기하급수적 보상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읽기 싫고 어려운 벽돌책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심리학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학술지에서 최근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 성격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신지식인, 시대는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옛 것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지식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있겠죠. 그래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큐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건 뭐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또한 그분들의 지식이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이 인류 그 자체가 무정부주의, 반정부, 이런 것을 뜻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식들, 모든 정보들이 공유됨으로써 더 이상 사람들은 중앙 집권적인 걸 싫어한다. 탈중앙화를 원하고 있다. 구속당하는 게 싫고 얽매이는 게 싫다. 중앙 집권적인 걸 싫어하고 탈중앙화를 원한다는 건 결국 한두 명에 의해 정책 입안이 됐던 그런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다수의 의견이 결국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이다. 이게 뭐 인터넷 안에서의 SNS,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그 방향성들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입니다. 인터넷은 인류가 만든 것 중 인류가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정부주의 실험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유튜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된 하나의 실험이죠. 공중파에서 정보나 지식을 얻기보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탈중앙화된 공간에서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얻습니다. 공중파에서는 전혀 이런 방송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죠.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저는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자유롭게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 집권적이 아닌 탈중앙화란 얘기죠. 점점 공중파 광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공중파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더 신뢰하게 되죠. 이렇듯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정부주의는 굳이 중앙 집권적인 플레이스가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정보, 지구의 끝에 있는 뉴스나 사건들이 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속속들이 전달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릭 슈밋은 1997년 이미 인터넷 세상을 이렇게 애언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중앙 집권적인 곳에서 탈피를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합의 민주주의를 도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특히 연구자들은 다크 테트라드라는 성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20년 전 캐나다 심리학자들이 제안한 이 용어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디즘과 같은 사악한 특성을 가리킨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마키아벨리언들은 암호화폐에 끌린다. 정부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현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러면 그 많은 야당과 여당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다 사이코패스인가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혁신과 혁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되는 게 두렵겠어요. 그러나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돈의 명제를 가지고 그 명제를 갈아엎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진 단 하나의 컨텐츠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저는 분명히 블록체인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아주 선량한 시민입니다. 좋지도 않은 기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XRP 소송, 리플의 결정적 승리는 상상보다 훨씬 더 크다 라는 기사가 아주 이쁘게 떴습니다. 이 분석이 사실이고 SEC가 TPP, 정보기관 비밀보호 특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얻을 수 없는 경우 XRP 재상장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SEC 승소 시그널에서 곱하기 5 그리고 리얼리스트가 되는 순간 곱하기 2. 그래서 저는 현재 금액에서 재상장까지 갈 경우 곱하기 10을 예상을 합니다. 제 예상은 항상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곱하기 10은 안 되더라도 곱하기 5 정도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5,400원 언저리는 충분히 한번 터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변동폭이 큰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다시 조정을 받을진 모르겠죠. 그때는 또 제 영상 보시면서 현명하게 아주 영특하게 대처를 같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 영상이 뜨면 그래도 어떤 내용인가 살짝이라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노골적인가요?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는데 리플 가격은 아직도 895원. 이번 달 15일과 2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은 지금 13일 저녁 8시 정도 되고 있어요. 한번 봐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윌리엄 힌만 전 SEC 이사의 2018년 연설과 관련된 68개의 문서를 생성하라는 명령, 그로 인해서 SEC의 지연 전술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리플의 경영진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판사에게 원고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요청하면서 이를 게임맨십이라고 불렀다. 자꾸 SEC가 찐따를 부린다는 이야기죠. 골프장에서 핀을 꽂고 드라이브를 치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기침을 한다든가 웃는다든가 말을 건다든가 하는, 그걸 하지 마라는 룰은 없지만 약간 비매너의 행동들이 있죠. 이런 걸 이제 게임맨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분석이 사실이고 SEC가 DPP 판결에 대한 항소를 얻을 수 없는 경우 SEC 대 리플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반 거래소 및 거래 플랫폼에 XRP가 리얼리스트 될 수 있다 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하시죠? SEC와 소송 관련 뉴스는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대중들은 항상 뉴스가 중요하지 않죠. 숫자가 중요하죠. 저도 대중입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은 4만 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리플은 900원을 오를까 말까 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승을 막고 있는 큰 요건 중에 하나가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지정학적 사건.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러시아가 쓰는 돈이 전쟁 비용으로 쓰는 돈이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00일이 지나면 러시아는 얼마를 손해보고 있을까요? 1000조 정도 되죠. 1000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GDP의 하프,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승자가 없는 게임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러시아 푸틴이 결국 원하는 건 기후 문제에 따르는 식량 부족. 이제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결국 식량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하루에 10조의 돈을 써가면서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빼낼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나마 천연 자원이 많은 러시아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버티지 웬만한 나라들은 아마 버티지도 못할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진짜 힘든 게 뭘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나요? 정말 화나는 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져버리겠는데 이게 딱 버틸 만큼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자, 전쟁 지원을 누가 원하고 있을까요? 미 정부가 진짜 전쟁이 끝나기를 원할까요?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질 수도 없는 깐닥깐닥하게 숨만 쉬게 해주는 목숨만 연명하게 해주는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항상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전쟁의 총소리에 주식을 매입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쟁 경기라고 하죠. 전쟁 이후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4년이 지나 주식 가격을 보았더니 결국 각 해마다 20%씩 상승을 했다. 그 이유는 전쟁을 겪고 나니 전쟁이 무섭더라.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선 국방비 예산을 많이 써야겠구나. 국방비에 돈을 쓴다는 건 결국 평화를 원한다면 돈을 뿌려야겠죠. 그리고 전쟁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는 지금도 비트코인을 던지고 XRP 리플을 던지지만 그 누군가는 분명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봄비가 아주 이쁘게 내립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